혹시 그 경찰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경찰서요? 견학 말고 아, 이 피의자 신분으로 가보신 피의자 신분으로요? 조사받으러. 아, 그 경험은 없으시죠? 아직이 아니라, 네. 못 가봤습니다. 아직, 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실수 가끔 삐끗한 거 말고는 다 반에서 1등이었고 중고등학교 때 반 1등은 거의 놓치지 않고 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특히 전교에서 1등을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이 1.00이 나왔거든요. 자랑할 만하지 않나. 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는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이었고 졸업할 때는 반에서 1등? 저는 외고 독일어과였어서 독일어 대회라던가 2, 3학년 때 계속 1등을 많이 하기도 했고 1등을 한번 맛보면은 이거를 놓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달콤함을 맛봤으니까 컨셉을 전교 1등으로 잡고 그냥 막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맨날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짓거리 너무 많이 했는데 수학여행 갈 때도 단어장 들고 가서 막 애들 놀고 있는데 옆에서 단어 외우고 코피 터지고 수행 맞으면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실려가고 키를 놓쳤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잘 안 자고 맨날 가방 무겁게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많이 안 컸어요. 고민이요? 뭘 해야 될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지? 고민,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진로 고민도 많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진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30살 대학원생 제갈건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당황스러우시죠? 아니, 놀랐어요, 그냥. 우리 서울대 네.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어쨌든 1등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어쨌든 명실상부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야에서 한번 1등을 경험해 본 그런 유경험자로서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섰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첫인상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1등을 했을 것 같은지. 뭔가 예체능 분야에 아, 예술 분야에 예능 1등이실 것 예능 같긴 한데, 쪽에서. 네. 뭔가 바이올린? 음악 계통이요? 네. 한때 1등이셨다고 하셨는데 예, 언제 과거에. 1등이셨는지 약간의 힌트를.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거에 뭐 혹시 게임 같은 거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손가락이 느려져서 느려지잖아요. 저도 작년보다 그렇죠. 느려요 예, 지금. 예. 게임 쪽도 아니시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인가요? 지식인이라든지 우리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자료들을. 그럼 지금은 아니신 건가요? 지금은 그게 이제 어디 가서 1등이라 그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한번 유추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네. 되게끔 이제 그 1등을 했던 당시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한번 전혀 보시고, 감이 안 와요 솔직히. 보시고 한번. 오. 20살 성인 되기 전에 이제 막 고등학생이죠. 오. 오. 본인이세요? 네, 저예요. 다른 사람 같아요. 머리도 짧으시고 문신도 있으시고. 문신 지금도 있으세요? 있고, 지금도 이제 이 옷을 더 반팔을 입으면 문신이 아주 눈에 띄었고요. 중학생 때 지금 연관 검색어에 서대문구 대장, 구이 전설, 싱가포르 족복설, 뭐 복싱 이런 거 있는데 복싱. 복싱도 조금 학창 시절에 제가 했고. 복싱 선수셨어요? 선수는 아니었어요. 선수는 아니고 이제 권투를 배워서 네. 그거를 이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 동년배 친구들이 대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던 속칭 짱.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지역의 무슨 대장? 근데 이런 그런 주먹으로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짱이었던 과거를 가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눈을 마주치겠는데. 공부로 이제 1등 한 거랑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래도 상반되는 1등이니까. 같은 1등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공식적인 1등 아니면 비공식적인 1등. 뭐 언제 어떻게 그렇게 1등이 되신 거예요? 1등을 하고 싶은데 싸움으로 한번 뭔가 한 획을 한번 그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뭐가 가장 아무튼 스포츠 중에서 싸움에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권투, 복싱이 이게 제일 어떤 실전 싸움하고 가장 근접한 스포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써먹고 다닌 거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속칭 짱이 되고 소위 아무튼 그 당시에는 싸움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그쵸. 그러는 데서 앞장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딜 가도 무슨 학교를 가도 그런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원 학생도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걸 경험 다 하고 제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동년배 또래 친구들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1등을 하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친구들이 막 뭐만 해도 그냥 말 한마디 해도 축혀 세워주고 제 우리 학교 짱이야. 떠받들어주고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달콤하다. 맛있다 정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그때 싸움 잘하는 애가 권력 1등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로 1등을 해야겠다 해서 1등이 된 거예요 학교 안에서는. 이제 목표를 이루신 네, 거예요. 그때 목표가 당시 이제 목표를. 작은 목표는 이런 건데 목표가 있는데 또 이제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 짱은 단기 목표였어요. 그 학교 짱은 이제 단기 목표고 짱은 이제 학교 짱을 하다 장기 보니까 목표는, 계속 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하면 해보고 싶고 전교 1등하면 또 이제 그 뭐 전국 1등. 전국 1등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서울을 한번 주먹으로 제패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좀 싸움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서대문고 안에서 또 그 옆에 마포구라고 있어요. 마포구까지 거기서는 이제 싸움으로는 아무튼 1등을 그 당시에 이제 은평구에서 이렇게 또 싸움으로 유명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친구랑 싸워봐야겠다. 예봉을 다퉈봐야겠다 하고 거기서 한번 붙어보자 해가 싸워가지고 정말 시체말로 정신없이 두드려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때 이제 코가 부러져가지고 비골이 골절이 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전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괜찮아? 어떻게 뭐 얼굴이 완전히 말이 아니다. 친구들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도 네. 뭐 너무 더 상할 자존심도 없을 만큼 정말 자존심 뭐 바닥을 치고 너무나 창피하고 친구들 볼 낯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냥 숙덕숙덕 하면서 쟤 어디 가서 맞고 왔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고등학교를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유학도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어떤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약간.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로 싸움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게 된 건지. 그동안 지금 말씀해주신 삶과는 뭔가 전혀 다른 선택인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해야겠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경찰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경찰서요? 견학 말고 견- 이 피의자 신분으로 가보신 피의자 적, 신분으로요? 조사받으러 그 경험은 없으시죠? 아직이 아니라 네, 못 가봤습니다. 아직 네. 저는 이제 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좀 여러 번 경찰서에 간 경험이 있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네. 조사하시는 분이 이 친구한테 직업이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저는 뭐 어디 대학생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형사는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이제 너는 그럼 뭐 하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직업은 없고 대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사분께서
그래? 그럼 너 전과 몇 범이야? 하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친구한테는 전과 몇 범이냐고 안 물어보고, 나한테는 왜 물어봤을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대학생이니까 그런 걸 안 물어보고, 나는 무직이라 그러니까 물어봤구나. 대학을 안 다닌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생각이 딱 미치면서, 그 말씀이 아무튼 좀 약간 비수처럼 이렇게 가슴에 탁 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내가 대학을 좀 들어가야겠다. 그때 이제 처음 대학을 다녀봐야겠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죠. 사실 대학은 진리 탐구를 하고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미대를 갔다가 동양 미술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동양 철학을 또 전공을 한번 하고 석사 과정을 하고 하다가 이제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선회해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또 석사를 하나 더 하고 있는 중. 싸움으로 1등을 하는 것, 그것은 선수 생명으로 치면 아주 짧은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의 생명으로 쳤을 때는 딱 그 몇 년.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가도 싸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거리감을 두게 되고 이제 벌써 그런 무서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 3년짜리 1등인데 저도 그 1등이 이제 굉장히 그 맛이 달콤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싶다 1등을. 과연 뭘 1등으로 삼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이 물질로 치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돼서 1등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 그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은데 막연한 1등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1등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떳떳함,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떳떳함으로 1등이 한번 되어보자. 그 생각을 좀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갈건님은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 후에는 어떤 재단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학생들의 어떤 내 집이자 보금자리처럼. 내 보금자리자. 근데 막 들어가기 싫은 막 그 강압적인 뭐 그런 보금자리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컨트롤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제가 옛날 좀 배운 게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스파링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대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앞길이 창창하고 아무 뭐 별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공유하고 같이 좀 털어놓고 하고 싶은 그런 고민거리가 좀, 서울대생도 고민이 있는가 이제 좀 궁금한. 있죠, 네. 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직 문제. 취업. 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졸업은 내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막 스펙을 그전에 어떻게 쌓아야 되지? 뭐 이런 문제들? 근데 다 공통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 또래 학생들. 그렇죠. 예. 대학생들의 보통 대학생들. 그런 1등 이야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1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있으니까 한국 사회는 그렇죠.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시험 성적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서울대도 오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내가 서울대에 왔고 1등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배울 점이 많을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걸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 꿈은 이제 음악을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걸 꿈이고, 그런 일 자체가 안정성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싫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를 싫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서울대 들어오자마자 딱 느낀 게, 내가 서울대생이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한 보증 수표도 아니고 여기서도 제가 나름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길을 찾아가야지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가 구르는 돌엔 이끼가 안 끼고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서울대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또 많이 되는 지점들이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갈거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늘 이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늘 이제 어디 이제 온라인 상이나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그런 매체 같은 데에서 과거에 이제 제 삶, 주먹을 사용하고 막 그랬던 이런 수식어들이 자꾸 이제 따라오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부끄럽고 어떤 회오가 드는 어떤 그런 과거고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과거인데 좀 그런 이미지 자체를 좀 어떻게 탈피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이 타이틀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름 앞에 이제 뭐 이런 연관 걸 좀 검색어에 뜨던 그런 거 네, 말고. 그걸 좀 네. 이제 뭐 다른 수식어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 사람한테 이런 수식어를 좀 새롭게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마음에 들면 또 이제 당분간 또 그거를 오. 수식어를 좀 써보려고. 뭘로 지어드리지? 저는 이제 사실 아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제갈건님의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네. 꿈 얘기였거든요. 방황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방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갈건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 친구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니까 예. 약간 설리반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네. 비춰줄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네. 있는. 더 밝은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수식어를 이제 미래의 설리반 선생님으로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한 사람이라는 떳떳한. 수식어가 앞에 딱 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떳떳한 사람 제갈건으로 네. 살아갈 수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떳떳함이라는 목표를 이루신 것 같아서 좀 말씀하시는 진솔함이 거에서. 느껴졌네요. 네, 그래서 떳떳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대장님 그게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대장. 네, 대장님. 그런 약간 서대문구 대장 그런 이미지 이제 예. 버리고 탈피하시고 대장님 약간 이렇게 이런 호칭 이런 서대문구 수식- 네. 대장에서 서대문구 빼고 네, 그거 앞에 말고. 이제 네. 청소년들의 상당히 훌륭한 네. 제안인 것 같습니다. 동양철학 공부하셨다고 했으니까 훈장님 이런 거 어떠세요? 훈장님도 그것도 괜찮네요. 네. 훈장님도 현대식 훈장.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